북한의 반응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주권국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 이건 어떤 속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이것은 충분히 이제 예상했던 반응이죠. 네. 이제 미국과 이란은 상당히 결이 같습니다. 이제 반미라는 진영에 속해 있고요. 또 둘 사이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아마 김정은은 이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벙커버스터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핵시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런 네.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아직 핵 보유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이란과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핵을 가져야지만 이란 같은 이런 케이스를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을 더 보유하는데 더 의지를 강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비상 체제를 지시를 했다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석유 관련된 수급 얘기도 잠깐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 비축유 이런 거를 또 긴급 방출하는 형태의 어떤 조치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고 또 IEA가 권고한 어떤 91분 정도를 좀 넘어가는지 이제 판단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 석유와 관련된 수급에 있어서 비축분에 대한 판단도 지금 차차 해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정부 당국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첫 번째는 금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였습니다. 금융, 에너지, 물류였습니다. 뭐 금융은 지금 보다시피 가장 한국은행과 우리 당국이 힘을 쓰는 부분은 역시 외환 시장이었죠. 주식보다도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네. 한 부분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1,380원대까지 조금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당초 우려한 만큼 달러가 강력한 달러 강세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 네. 두 번째와 에너지와 물류는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부분입니다. 이란 의회가 이걸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었고요. 특히 에너지 쪽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당국의 비축유도 좀 확인을 했고요. 비축분도 확인을 하고 민간 섹터도 조사를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200일 분에 대한 뭐 버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제 컨틴전시 플랜까지도 짰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물류 부분은 이제 또 그쪽 라인들이 중동발 쪽에 남은 저번에 홍해 사태 때처럼 네. 운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이게 특히 우리 수출하는 우리 한국 경제는 큰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운임이라든가 이런 해상 유통 쪽에서 물류 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모두 금융당국 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향후 이란의 어떤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계속되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 불안해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경기나 물가의 좀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공격을 두고요.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핵 프로그램이 파괴했다는 가정하에 예. 이거는 파괴됐지만 이란 군대나 국민으로 대상을 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관한 건 아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게 됐습니까? 예. 헥세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JD 벤스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또 이른 아침에는 트럼프가 또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또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미국이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이 내부의 혼선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치밀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란의 지도층을 더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어쨌거나 협상 테이블로 너희들을 인정할 테니까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발언이 바뀌고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란 정부로 하여금 현재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야 되는가, 지금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혼란을 줄 수 있고 이것이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에 전화할 것을 권한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 러시아 등
뭐 이란 설득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이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이 이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회의적입니다. 또한 러시아도 이란과 동반자 협정 같은 걸 맺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맡거나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것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미국 트럼프가 원치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재자로 나서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발언을 하고 오히려 뭐 자산 시장 같은 경우가 나름 안정세를 찾은 것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런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너네도 여기 합류해라. 중국 너네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못하도록 얘기하라. 이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를 중국하고 인도가 나름 싸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원유, 이란 원유를 뭐 남보다 디스카운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막히면 너네도 힘들어지니까 너네가 이란과 직접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큼은 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죠. 우회적인 뭐 함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발언 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렇게 쉽진 않겠구나라는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자산 시장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핵무기 제조에 나선다든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일단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가능성, 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예. 높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NPT를 탈퇴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최악의 예. 사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란 자신이 우리는 핵 무기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네. 또 오히려 국제적인 비난을 살 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심한 경제 제재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불안한 중동 정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해법은 원칙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선 이란은 계속 이란과 미국 모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서로. 그리고 서로가 지금 협상을 안 한다는 식으로 지금 서로의 남탓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으로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더 실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두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협상으로 태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킨 다음에 트럼프의 자신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강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상이라면 그런 식으로 끝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양측이 이렇게 합의해서 끝나는 해결책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일본 정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취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점점 나토에 참석하는 정상 국가들, 뭐 참관국이든 회원국이든요, 좀 더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역학적인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와 이제 인도 태평양을 어떻게 좀 합쳐서 좀 그러한 더 큰 연합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참석을 좀 신중하게 보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토와 인도 태평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큰 어떤 동맹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